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팹리스들이 칩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EDA 업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이 삼성의 3나노에 최초로 적용되고 있는 게이트 어라운드 GAA용 EDA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반도체를 이해하려면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의 역학관계가 작동하는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칩을 만드는 과정은 칩을 짓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칩을 만들기 위해서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팹리스라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칩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바로 건설업자인 파운드리입니다. 그런데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 업자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과 같은 EDA 업체가 그중 하나입니다. 이 다른 하나는 팹리스의 반도체 IP를 제공하는 ARM과 같은 업체입니다. 이들 EDA 업체와 ARM은 팹리스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입체화시켜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합니다.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다리를 놔주는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팹리스가 설계도를 그릴 수 있도록 ARM은 이 반도체 IP를 제공하고 EDA 업체는 이 각도기와 콤파스와 같은 설계 툴을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이 공정을 개발할 때 이 팹리스뿐만 아니라 시놉시스와 같은 EDA 업체와도 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령 팹리스가 3나노 칩을 설계한다는 얘기는 삼성 TSMC 등 파운드리 공정에 맞춰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툴을 EDA 업체로부터 받아서 작업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간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을 막는 데 하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즉 이런 규제를 통해서 YMTC와 같은 메모리 업체, SMIC와 같은 파운드리가 칩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받지 못해서 제조 라인을 꾸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칩 제조 파트는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팹리스의 성장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칩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미국으로부터 큰 규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웨이의 팹리스장에서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는 ARM의 최신 반도체 IP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미국의 규제안을 통해 하이실리콘은 5나노 이하의 첨단 AP를 제대로 설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칩을 설계는 할 수 있더라도 첨단 IP를 뺀 채 구닥다리 IP만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미국 규제는 여기까지였는데요. 그간 미국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대중 규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DA 소프트웨어 규제를 추진하면서 드디어 빼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미국이 중국 팹리스에 대해서도 칼질을 하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AI 등 첨단 분야에서 칩 설계 실력이 일취월장해지자 칩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각도기, 콤파스 등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EDA 툴이 없다면 팹리스로서는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ARM에 수수료를 내고 받아온 IP를 활용해서 설계도를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애플, 퀄컴, 삼성, 엔비디아, AMD와 같은 팹리스들은 시놉시스와 같은 EDA 업체 의존율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EDA 업체들이 모두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EDA 1위 업체 시놉시스, 2위 업체 케이던스는 모두 미국 업체입니다. 3위 업체 독일 지멘스의 자회사 멘토 그래픽 같은 경우도 원천 기술은 모두 미국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로서는 중국 반도체가 미국 반도체 장비를 뺀 생산 라인을 어떻게든 구축하더라도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EDA 업체를 지렛대로 한 규제를 강화하면 곧바로 중국 팹리스들이 설계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렵사리 구축한 반도체 제조 라인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죠. 설계도가 없는데 제조 라인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간 중국도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으로부터 인재를 영입해서 자체 역량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사실 중국도 자체 EDA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엠피리언 소프트웨어, 그리고 2002년 베이징에 설립된 셀릭스 소프트 등이 그런 업체들인데요. 시놉시스, 케이던스와는 제품 격차가 아직은 큽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규제를 검토하면서 일단 규제 대상을 게이트 어라운드용 EDA 소프트웨어로 한정했습니다. GAA용이면 삼성이 최초로 3나노에 적용하는 공정입니다. TSMC, 삼성 등이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텔은 아직 꿈도 못 꾸는 정도의 최고 난이도의 공정입니다.
중국으로서는 간담이 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미국이 5나노, 4나노 등의 EDA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규제를 꺼내기 전에 빨리 자체 EDA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규제로 파운드리 분야에서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 팹리스가 벌써 3나노, 2나노 칩을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 EDA 규제 강도를 점점 확장해 나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7나노, 5나노 EDA 툴까지 규제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칩을 설계하는 중국 팹리스가 타격을 받게 되고, 이런 칩을 만들어 왔던 TSMC로서는 수주 감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도 시놉시스 등 자국 기업의 영업 타격, 그리고 IT 시장 전체에서 중국의 역할 등을 감안하면 이런 카드를 쉽게 빼내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된 마당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EDA 프리즘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을 한번 조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